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도영 대표가 오늘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언급되는 데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저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건 뺄셈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총을 잘 쏘는 스나이퍼를 우리 편으로 데려왔는데 그 기가 막힌 총솜씨를 우리 편을 향해서 쏜다면 그것은 큰 재앙 아니겠습니까? 사실 본인은 계엄 해제에 대한 표결권도 없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그 당시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한 것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놓고 완전히 국민의힘을 거의 낭떠러지로 몰아놓고 나는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명분입니까? 예, 계엄날 한동훈 당시 대표가 들어와서 한 거라고는 이재명 당시 대표와 악수한 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당과 추경호 대구시장을 사지로 몰아놓고 복당하겠다는 건 무슨 논리냐 이렇게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그러니까 내부 총질을 해놓고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네요. 내부가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지도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 당시 대표에 대해서 표결권도 없었는데 한 게 없다. 이재명 대표하고 당시에 국회에서 사진 찍은 것밖에 없다. 악수하면서 그 얘긴데요. 자, 장동혁 의원은 당시에 어떻게 본회의장에 갔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가자고 했을 때 그를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해야죠. 자, 본인은 그러면 당을 낭떠러지로 몰아세운 것이 계엄해제 표결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 건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예시를 들어야 한다는 것도 제가 꼭 지적을 하는 거고,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우리 편을 향해 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장 대표가 총을 잘 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 대표가 하시는 여러 가지 활동은 당 전체 그리고 보수층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계 정치하고 있고 그동안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뭐 단식도 있고요, 뭐 미국 간 것도 있고요, 뭐 입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장 대표가 당무에 집중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몇몇 뭐 본인 측근들하고 장외 활동하는 것 다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도 지금쯤이면 결단을 하고 더 이상 보수층에게, 한국 정치 정상화를 바라는 보수층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그만두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복당을 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요. 저희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수 재편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국민의힘 쇄신과 보수 재편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물어봤더니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게 57.2%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물론 이게 뭐 당 지지층 또는 보수 지지층만 좁혀서 한 건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긴 한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한동훈 의원 별로 도움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동훈 의원을 저격하고 직격하는 가장 근거가 되는 게 지금 이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이런 그 인식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만나본 당원들, 특히 현장에서 나가서 만나는 당원들은 대부분이 다 나를 지지하더라.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노선이 굉장히 선명하다고 얘기하더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의원의 복당도 나는 내 혼자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당원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버티기를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 버티기 저는 나름 성공적이라고 보고 또 앞으로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인식이 사실이라면 저런 생각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들어왔을 때 당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 흐름을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유연하게 잘 이용할 것이고요. 한 달 반만 버티면 이제 9월 넘어가게 되면 국회가 정기국회로 들어갑니다. 국정감사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동훈
이 의원의 복당 문제가 이슈에서 사라질 거예요. 장도영 대표의 사퇴 문제도 이슈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말 지나고 내년 초까지 해서 장도영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 당대표 지위를 이어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오늘 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한 인식, 이 여론조사는 장도영 대표에게 또 한 번 힘이 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 질문이 한동훈의 복당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한동훈 복당이 국민의힘 재편과 보수 재편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밑에 저희가 질문 써놨죠? 그렇죠. 예, 저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의 복당을 반대하는 분들도 저렇게 당연히 도움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복당해봐야 보수 재편되기 어렵다. 회의론도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뭐 그분들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저렇게 복합적인 질문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57%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한동훈 복당을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장 대표는요, 한동훈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특검이 무리한 수사 밖에 내버려뒀다 이런 취지로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친한계 의원들도 명분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날 우리가 군 단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 1년 반쯤 지났다고 해서 선후관계를 뒤집어서 이렇게 왜곡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당사로 가자고 먼저 얘기한 건 접니다라고만 얘기했다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갈 건데 그동안 그걸 계속 의도적으로 감춘 것처럼 되어버렸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거냐 그걸 바라는 거냐 응원하던 원내 의원님들도 이제 한동훈 대표의 복당에 대해서 언급할 만한 저는 명분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의 법정 증언은 추경호 대구시장을 좀 지키려는 목적이었는데 그걸 한동훈 의원이 반박하는 바람에 장 대표나 일부 당내 의원들은 한동훈 의원이 내부를 겨냥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친한계를 좀 제외하고요. 복당을 응원하던 의원들도 명분을 상실했다 저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은 한동훈 의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명백하게 바라볼 것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사지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국민의힘을 사지로 밀어넣은 사람은 당시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당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먼저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걸맞는 지금 그러니까 재판 행위에 대해서 박수를 쳐야 될 사람이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정을 운운하면서 그걸 옹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경호 지금 대구시장에 대한 지금 기소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특검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 나름대로의 수사 수사를 통한 나름대로의 그 증거와 정언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엇갈리는 진술을 갖고 한동훈 의원이 모든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의 논리는 결국은 한동훈 의원은 안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는 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을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 싫어하고 배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민심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오늘 글 하나를 또 올렸는데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창당에 치읓자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계속 창당을 권유를 하면서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레커들은 배제하길 바란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김기흥 대변인님, 이 여의도 레커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친한계 쪽의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재판에 나갔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재판 나가서 선서를 하고 본인이 아는 바대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날의 진실은 뭐냐면 국회가 막혔기 때문에 당대표실에서 그렇다면 당사로 최고위를 열자는 거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추경호 의원 입장에서는 뭐냐면 최고위를 당사에서 열기 때문에 의총도 당사에서 열자 그 얘기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경호 의원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11시 20분에 당사에 도착한 다음에 2분 후에 통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곧바로 당사가 아니라 국회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일종의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당사로 간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보는 대목은 뭐냐면 한동훈 의원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이 왜곡이다. 그리고 거짓 선동이라 얘기를 했고 그쪽 한동훈 개로 불리는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권파에 어떻게 본다면 감염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일종의 모욕을 좀 당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선에서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좀 자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것을 놓고요. 조광환 최고위원과 신지호 전 의원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예. 의원의 최근에 이런 좀 그 한동훈 쪽을 향한 뭐 약간 도발적 그 언행이라고 그럴까요? 네. 본인이 그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공격을 당한 한동훈도 별로 기분이 유쾌하진 않지만 네네. 그걸 구경하고 있는 장동혁도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오. 왜냐하면 이거 봐 안철수가 이제 나 다음에 지가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갖고 한동훈 때리는구나. 전적으로 저는 예. 안철수 의원의 생각과 공감하니까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하셔서는 안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기본적인 철학도 잘 모르겠고 예. 얕은 지식을 갖고 네. 그냥 너무 촐싹된다고 그럴까요?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시끄럽구나. 참 편치가 않구나. 네. 불편하구나. 예. 네, 신지호 전 의원은 당권 야심 때문에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요,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장동혁 대표의 말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대신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에만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윤희석 대변인님, 그게 무대응 기조를 세운 건가요? 대응할 가치가 없잖아요. 지금 사실관계는 다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고 당사로 모이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아닌 최고위원이고 그것도 무려 계엄해제 표결이 있었던 다음 날 새벽 1시보다 2시간이나 앞섰던 시간이었고 그 얘기 아닙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속 국회로 오라고 하다가 0시 3분부터 갑자기 당사로 국회의원들 모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문자로 보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11시쯤에 2시간 전에 했었던 걸 가지고 뭐 당사로 오라고 먼저 했었다 이 얘기는 어불성설이고 뭐 촐싹대는 한동훈은 정치하면 안 될 뿐 부산 북갑 유권자들을 뭘로 보시는지 조광환이라는 분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이 정도로 저는 대응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